사실 게임에 AI가 쓰인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NPC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에이전트화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과 서비스 영역에서도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칭이라든가 추천 영역에서 AI를 이 유저분이 어느 파티에 들어가면 훨씬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지. 매출 시뮬레이션에서도 출시 전에 이 게임의 조건들을 입력을 하면 국가별 흥행 성적을 예측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AI가 전방위로 커버를.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여러분, 요즘엔 무슨 게임 하시나요? 혹시 게임 속 NPC가 어제 사간 아이템 어땠어요? 괜찮으셨나요? 하고 말을 걸어오진 않던가요? 아마 아직은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상상한 그 장면들이 현실이 될 겁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의 개발부터 운영, 플레이 경험은 물론 게임 밖 커뮤니티까지 연결하여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AI가 재편하는 게임 생태계, 그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데이터와 기술로 새로운 게임 경험을 설계하는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 강덕원 그룹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 그룹의 강덕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이건 꼭 여쭤봐야겠죠? 요즘 그룹장님 즐겨 하시는 게임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의 게임을 오래 하면은 너무 인생이 증발하게 돼버려서 오.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인생 게임은 어떤 거세요, 혹시? 인생의 게임 너무 많죠. 근데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거의 같은 경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죠? 스타크래프트죠. 스타크래프트. 우리 대학교 대한민국 때, 네. 민속놀이. 대학교 때 그 PC방에서 밤새고 하던 그럼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예. 또 20년 전에 넥슨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카트라이더 팀으로 들어왔거든요. 카트라이더는 또 명작이죠. 카트라이더도 애정이 많은 게임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데 일단 두 개만 고르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오셨으니까 저도 워낙 게임을 좋아하는 진성 게이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이렇게 좀 매일매일 쌓여가는 이 플레이 데이터들, 게임 업계에서는 AI 기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쩌면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게임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 업계가 AI의 가장 적극적인 분야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 산업 자체가 막대한 내부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유저의 모든 플레이 로그라든가 유저의 성향 혹은 많은 유저분들의 그 선택이 데이터로 쌓이고 있죠. 그렇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AI는 어찌 보면 되게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GDC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64% 가까운 게임 개발자가 생성형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는 게임 업계가 AI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발 기용과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는 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추려고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최근에 트리플 A급 게임 개발 하나 하려면 막 수천억씩 들어가고요. 그럼요. 몇 년씩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임 하나가 이제 회사의 그 명운을 결정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게이머분들이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AI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화된 경험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게임을 하나 만들면 모두가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같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렇죠. 똑같은 보스를 만나고 똑같이 엔딩을 보고 그렇죠. 이게 많았죠. 근데 이제는 많은 유저분들이 같은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를 넘어서 이게 각자의 취향이나 혹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뭐 거기에 맞는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한 형태 뭐 오픈월드 게임도 많아졌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서는 항상 한계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AI가 이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I가 각각 따로따로 결과물을 생산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개발, 운영, 연구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거치면서 연결되어야 일련의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데이터 파이프라인 안에서 각각 AI들이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가 서비스에 반영되면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게임할 때 느끼는 게 AI를 접목하기 사실 너무 좋은 게 게임이라는 거 느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축구 경기, 사실은 축구 경기를 실제로 이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해도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카메라로 잡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긴 있지만 뭐 정말 미세한 데이터들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느 순간에 이 선수의 뭐 발등의 방향 이런 것까지 모르잖아요. 카메라로 봐도 안 보이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근데 게임은 예를 들어 축구 게임이다. 거의 선수들의 몸 입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게임에 AI가 쓰인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여러 이제 봇 같은 AI 봇들이 등장하는 게임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 게임 개발에 이제 AI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AI적인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NPC들 다 있었고,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AI가 진화해 왔는지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게임의 역사가 AI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정도요? 그렇죠. 네.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 트리라고 부르는 간단한 규칙 기반의 AI들에서 출발을 했죠. 이후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한 케이스가 있었고, 네. 또 이제는 LLM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이제 멀티모달 AI까지 확장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주어진 입력 대비해서 어떤 아웃풋을 하는데 마치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AI는 아니었던 애들도 있었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오면서는 정말 현실화된 AI 같은 애들도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LLM의 지연이나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형 소형 모델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LLM과 대비되는 용어로 SL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게임은 끊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버벅거리는 게임 못 하거든요. 최근에 이게 더욱 중요해진 부분이 이게 모델들이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따로 움직이기보다 하나의 여러 모델들이 같은 데이터 허브 안에서 같이 학습을 하고 같이 공유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게임의 하나의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AI들이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AI 발전은 지금까지는 되게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고 AI의 크기를 키우는데 되게 포커스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AI는 이제 단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이제 AI가 실제 업무에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X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게임에서의 진화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신 건데 AI 발전사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AI만큼 게임 산업도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게임 업계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가장 먼저 게임 개발 과정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게임 개발 과정에서 AI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개발 단계에서 NPC와 AI 어시스턴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PC가 단순히 정해진 대사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상황을 인식해 맞춤형 대사를 제공하거나 필요할 때 퀘스트를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시도는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기능에서 멈추지 않고 게임 월드 속 대부분 NPC가 AI 기반으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게임 월드 속 대부분의 NPC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에이전트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화란 NPC가 자기 자신만의 목적과 기억을 가지고 플레이어의 행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되면 플레이어가 개개인이 완전히 다른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임사들의 사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넥슨뿐 아니라 되게 모든 게임사가 사실 AI에 대한 관심이 크고 되게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각자의 또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 게임사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목받았던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에 AI 캐릭터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랑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IT 회사와 협력해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그 SLM, 온 디바이스 SLM을 최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면 뭐 이미지나 3D 자산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 제품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패션 기업 10곳이랑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서 흔히들 게임에서 활용하는 그 기술들이 게임 외적인 산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케이스로 소규모 스튜디오, 거기 이제 개발 인력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3명의 인력으로 음성 입력 기반의 독특한 플레이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AI 도움을 받아서 한 달 정도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음성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이 하이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서 게임 내에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AI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운영 및 서비스 영역에서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어떤 기술이 도입되었고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과 서비스 영역에서도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저 문의라고 부르는 CS, 네. 응대 속도를 AI를 통해서 크게 개선시켰어요. 예전에는 이 유저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게임 개발팀도 확인하고 분석팀을 거쳐서 이게 정확한 문의를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해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 시간이 꽤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각 응대 부서에서 직접 데이터 조회도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답을 할지가 어느 정도 조회를 해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바로 답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바로 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답을 하는 것도 사실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 찾는 것도 AI를 통해서 이제 뭐 자연어 형태로 질의를 하면 찾아지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 응대를 하는 방법도 이제 상담사마다 더 각각일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상담사가 잘 응대했는지를 AI로 판단해서 이분이 이만큼 잘 응대했으니까 이분을 본받아서 다른 분들도 좀 따라서 해보세요 같은 추천도 AI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CS 쪽에서의 어떤 발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운영하면은 이제 뭐 게임 마스터라 그러나요? 맞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뭐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게임 마스터 분들도 사실 기존에는 이 유저분들의 니즈에 대해서 게임 개발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 고객분들의 니즈를 확인해서 일 처리를 많이 해왔잖아요. 실제 뭐 필드 안에 돌아다니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게임 마스터 분들도 뭐 돌아다니는 건 여전히 돌아다니십니다만은 바로바로 데이터 같은 것들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확인하는 과정도 이제 AI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이런 거 필요해요 혹은 이런 거 원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원할 만한 분들이 많은지 같은 것들도 빠르게 판단해서 그 운영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AI가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니까 게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들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칭이라든가 추천 영역에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는 파티 매칭. 이 유저분이 어느 파티에 들어가면 훨씬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기실지. 성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맞춰주고. 네. 와. 혹은 이제 게임을 어떤 분과 어떤 분이 같이 대결하게 만들면 이분이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기실지. 아슬아슬한 어떤 실력이어야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AI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혹은 이분이 어떤 길드에 들어가면 더 즐겁게 즐기실지, 혹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면 더 즐겁게 즐기실지 같은 것들을 계속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분들의 이제 프로파일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유저분은 이런 추천을 해드리고, 예.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유저분들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하는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스타일 파인더라는 기능을 메이플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원하는 코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내 아바타를 꾸미고 싶어.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IP를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단순히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입고 이 게임을 플레이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돌 누구처럼 옷을 입고 플레이를 해야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IP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네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맵팩 같은 거. 맞죠. 이거 핵 감지, 이상한 징후 이런 거 AI가 잘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 핵탐지, 흔히들 얘기하는 비전 핵탐지라고 부르죠.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다 열어주는 거. 맞아요. 예. AI가 이제 이상한 이 징후를 탐지해서 핵 사용 계정을 바로 블락시키는. 네, 이거 사람이 했으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AI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제재를 가해서 다른 일반 유저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요. 좋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게임 개발자나 운영자의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내부 시스템 영역에서 개발 속도나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사실은 뭐 예상하다시피 되게 극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스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AI 음성 합성 기술인데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쓰이죠. 게임 업계에서도 당연히 이제 음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음성 합성 기술로 그런 음성을 많이 생산해 내기도 하고요. 이게 보이스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마비노기라는 게임에서는 시각 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저시력자 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메뉴를 보이스 크리에이터로 읽어 드리는 형태로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특성, 일반, 반복, 이벤트 라바피니 펫 호루라기, 저가형 가죽, 최고급 가죽. 근데 AI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예측을 잘하니까 혹시 뭐 앞으로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할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것도 AI가 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또 AI만한 게 없으니까요. 네. 또 매출 시뮬레이션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규 게임이 출시돼 봐야 보통 이게 얼마나 팔릴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출시 전에 이 게임의 조건들을 입력을 하면 이제 국가별 흥행 성적을 예측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가를 먼저 출시를 할지, 혹은 어떤 한 그 지역을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보안 쪽에서도 이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데이터 차원에서의 이상 탐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재화를 많이 획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어뷰징이나 뭐 핵이나 작업장 같은 케이스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AI가 빠르게 탐지해서 이제 빠르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런 선량한 유저분들이 이제 게임을 훨씬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겠죠. 최근에는 거의 1000만 개 넘는 계정을 자동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도용 방지 효과도 있었고요. 계정 보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AI가 전방위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걸 다 못했을 텐데. 네, 그렇다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I가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NPC가 AI화가 됐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화에서처럼 이제 게임 안에서 이 유저분들의 선택이나 유저분들의 플레이에 따라서 NPC가 다르게 반응해주고 다른 대화를 해주고 혹은 내가 어떤 몬스터를 잡으러 갈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잘 설득을 해서 도와주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유저 개개인마다의 그 새로운 경험 그리고 유저들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그 게임의 경험들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몰입감이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NPC들이 주변에 많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굉장히 사람처럼 나를 도와준다면은 초보자분들이 게임에 진입하는 장벽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어... 이게 보통은 튜토리얼을 잘 이제 스킵도 많이 하잖아요. 네.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쵸. 좀 지루하고 사실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하죠. 이거를 튜토리얼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옆에서 NPC나 혹은 도움을 주는 다른 동료 NPC들이 그런 튜토리얼처럼 하나하나 이제 도와주는 혹은 가르쳐주는 형태로 된다면 유저분들이 게임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텔러 강덕원 그룹장님과 함께 AI가 게임 개발과 운영 그리고 유저들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눈부신 혁신 뒤에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죠. 내일 이 시간에는 AI가 열어갈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내일도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불러만 주십시오. 네, AI 토피아를 향한 강덕원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 AI 기술의 고도와 함께 게임 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유저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요청을 하실 때는 그 기준점을 넘어가지 않는데 악의적으로 잘못된 유도를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거나 대화를 하시는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AI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생성형 AI에서 저작권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넥슨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자와 협의를 항상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게임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